철의 심장, 포항 제철소. 5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뜨겁게 타올랐던 불꽃이 꺼지는 데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2022년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덮친 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 끔찍한 순간이 현실이 됩니다. 모두가 태풍을 대비하며 숨죽이던 그때 진짜 위기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오윤아. 항상 이슈가 될 만한 자극적인 사건만을 찾아다니는 시사교양 PD입니다. 철강 산업의 상징인 포항 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처음이네 저런 풍경. 사흘째 불빛 하나 없다.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거대한 스캔들을 예감한 그녀는 잠입을 감행하고 곧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합니다. 그녀가 처음 본 건 단순히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직원이 다가와 촬영을 막습니다. 누구세요? KPBC 시사교양국 소속 오윤아 PD입니다. 동부시 철단은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세요. 카메라 똑바로 쏴! 허가된 구역의 촬영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보안팀에 넘깁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설 윤아가 아니었죠. 제철소가 불타는 사진이 SNS에 수백 장, 수천 장이 퍼졌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제대로 해명을 하든가. 그때 한 남자가 인터뷰를 대신 해주겠다 제안하는데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부르죠. 이 고로란 놈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갓난 애기 다루듯이 아주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탈이 나버렸죠. 악마의 편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인터뷰 해드리죠. 이 남자 마치 윤아를 아는 듯 사건을 부풀리지 말라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윤아의 취재 방식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죠. 이후 윤아는 이 남자를 통해 사건 당일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태풍 대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초특급 태풍이라는 말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휴풍이요?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고로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럼 그 휴풍이라는 게 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휴풍 대상은요? 5개 모두 휴풍합니다.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50년 가까이 고로는 꺼진 적이 없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멈춰야 했던 것이었죠.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고로가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뭐 새로 지을 수는 없나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기한을 넘기면요? 고로는 죽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고로 5개를 죄다 멈춘 거랍니까?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오전 2시 50분 현재 경북 포항에는 시작합시다.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간 것 같지? 휴풍이라는 긴급 조치로 일단 숨을 돌린 그 순간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태풍이 쏟아낸 물은 지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처럼 제철소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죠. 고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고. 3고로는 아직 휴풍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 고로를 살릴 때 필요한 가스 때문에 3고로의 휴풍을 미뤄왔던 것이었죠. 펄펄 끓는 쇳물이 물과 만나서 폭발하기 전에 휴풍을 시급히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용선 비트 침수됐습니다. 뭐라고요, 파트장님? 용선 비트가!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23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제철소의 심장을 멈춰 세운 겁니다. 다들 피해요!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피하라고. 자, 이과장 차들이 빨리. 지금 가열로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 그 이곳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기 아무도 없어. 너랑 나밖에. 반대쪽, 가열로 반대쪽 직원분들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사이렌 소리 다 들려. 물은 지하 8층까지 잠식해 들어갔고 대형 변압기마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됐고 제철소는 거대한 암흑에 갇혀버렸죠. 블랙아웃 입니다.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게다가 태풍에 손상된 송전 케이블마저 끊기면서 외부 전력까지 완전히 차단. 말 그대로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된 겁니다.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부장관님, 현재
전기가 나가. 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가 끊기자 모든 자동 밸브가 먹통이 되어 수동으로 밸브를 열지 못하면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수동 밸브는 지상 64m 높이 아파트 20층이 넘는 곳에 위치해 있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 폭우가 쏟아지는 강풍을 뚫고 그곳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공장 침수로 저는 산소 공장까지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 한 직원이 나섭니다. 산소 공장 밸브 1800개 어디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이 두 직원은 그들의 손과 발에 의지하며 밸브를 향한 목숨 건 사투를 시작하죠. 밸브 개방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밸브 개방으로 폭발은 막았지만 쇳물을 빼내지 않고 고로 안에서 굳어진다면 재사용할 수 없게 되어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제철소의 심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제강 공장 복구하는 동안 다른 데서 쇳물을 좀 받아줘야겠네요. 원래대로라면 하루 1000통의 쇳물을 처리하는 70대 가량의 운반 차량이 침수로 인해 단 4대뿐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 4대마저 이미 쇳물을 담은 채 굳어버려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상태였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도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는 끔찍한 딜레마를 마주합니다. 송풍을 다시 하자니 쇳물을 받아낼 재간이 없고 안 하자니 고로를 죽일 테고. 굳은 쇳물을 빼낼 방법을 찾아야 했죠.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 모아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죠. 굳은 쇳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공간을 만드는 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생각해낸 건 쏟아버립시다. 쇳물. 사처리장을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래사체. 말 그대로 이 쇳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래 욕조를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사처리장은 수십 년 전에 한 번 지어놓고 그 뒤로는 새로 만들 일이 거의 없었던 설비였죠. 그렇다 보니 최신 설계도나 시공 자료는커녕 당시 종이로 보관하던 기록조차 찾기 힘든 상황. 그래서 그들은 결국 과거 직접 사처리장을 만들어 본 전설 같은 선배를 찾아갑니다. 이제 6일 정도 남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선로가 바로 옆이라 부지는 여기로. 문제는 모래인데 설상가상으로 태풍 피해로 멀쩡한 모래를 구하는 것마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발로 뛰어서 겨우겨우 구했답니다. 25톤 트럭 170대 분량 확보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오직 사태를 수습하는 데 몰두했던 제철소 대표이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때. 근데 피디님이랑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요. 누군들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평소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재난이든 사고든 수습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동료들 살리겠다고 가열로가 터질 때까지 남아서 끝끝내 마이크를 붙잡고 있던 그 젊은 사원이 우리를 지켜냈잖아요. 그는 끈질기게 진실을 좇는 윤하의 모습과 함께 재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직원들의 사투를 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어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 꺼진 고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일주일이죠.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전원 재개하겠습니다. 이산소 운전실 전력 복구됐습니다. 전력은 복구됐지만 펄펄 끓는 쇳물을 받아내야 할 제강 공장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고. 자, 전원 올려주세요. 마침내 그들의 모든 노력에 담긴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은 절망적인 데드라인을 넘어 50년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할리우드식 재난 블록버스터를 기대했다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작품일 겁니다. 화려한 영웅의 활약 대신 이름 없는 영웅들의 묵직한 이야기가 담겨있죠. 실제로 50년 만에 멈춰버린 제철소를 살려낸 기적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상황에서 기계가 아닌 오직 인간의 힘과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그들의 소름 돋는 사투. 이 영화를 통해 여러분은 절망의 데드라인을 넘어선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의지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 믿기 힘든 기적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화 데드라인에서 그 감동을 직접 느껴보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왓챠, 웨이브, 티빙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터치 드라마였습니다.